특권 관련 사례 추가 학습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경매 개시증이 있었고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만 그 매각 대상이고 토지는 매각지에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 경매에서 건물만 매각을 받는 것이고, 만약 이 건물을 매수하는 자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이자는 지료만 잘 주면 건물은 처분되지 않겠죠. 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건물 또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정 금액은 1억 4,507만 9천원. 매각이 2차례 되었지만 모두 미납을 해서 다시 또 유찰되어서 11차에 진행 중인 사건이죠. 건물을 보면 이 건물로 보입니다. 옆에는 지금 건축 중인 건물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계량기가 3대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생긴 모양입니다. 집행관이 조사한 현황 조사 보고서에는 임차인 1명으로 우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이자의 배우자와 면담을 한 것 같고, 본인은 3층에 거주한다. 1층 옥탑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모 씨가 임차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1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매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임차인은 주거 임차인으로 2012년 5월 20일부터 경매 진행 당시인 21년 7월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고, 보증금은 8,500, 전입신고는 2017년 4월 19일, 확정일자는 2021년 7월 29일입니다. 선순위 소멸 기준일보다 확정일자가 늦다는 것이죠. 배당 요구를 21년 7월 9일 했답니다. 법정지상권 불분명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매각되는 것이고, 2층 창문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 재매각, 특별매각 조건이다. 매수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가격의 20%를 납부해야 유효입찰로 인정되는 것이고, 건물 철거 판결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토지는 2002년 2월 22일 조모 씨가 매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은 소유권 보존으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서 2016년 2월 15일 건물이 등기가 된 것이죠.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1월 16일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났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일구사항 등기를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2011년 12월 15일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등기는 물론 2016년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촉탁이 된 것이지만 이 건물은 2015년 1월 16일 사용 승인이 난 겁니다. 이때 완공이 됐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설정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또는 이 등기가 이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이 중간에 없었다면 법정 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저당권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1번 저당권 등기는 부동산 임의 경매로 매각됨으로 인해서 말소가 되었고 2016년 11월 25일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근저당권이 유지되고 있던 중 지어진 건물이고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전에 건물이 없었다면 이 저당권 설정을 하는 채권자는 건물이 없는 토지 상태에서 이렇듯 담보 제공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겠죠.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인도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 원고가 승소를 한 것이죠. 항소를 했지만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결국 건물 인도에 대한 인용이 된 것이겠죠. 물론 일부 승소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건물 철거 취지의 판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매각받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기 힘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물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이 언제 철거되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취득한 이후에 건물 철거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기초 과정 끝난 이후에 상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물의 법정 지상권에서 철거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사례 내용 확인했습니다.